현대문화와 예술 6주차 1차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벌써 수업이 절반을 돌아들었습니다. 자, 우리 5주차까지는요, 현대라고 불리우는 20세기 전반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사회현상과 뭐 유행 경향, 예술, 패션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번 주차 6주차부터는요, 1960년대 이후에 대해서 다루는 정말 조금 더 근접한 현대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6주차 1차 시수업은요, 60년대와 7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주차 1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문화와 예술 6주차 1차 시 수업 구성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 수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벌어졌던 사회현상, 그 다음 70년대의 사회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말로 학습했던 내용들 정리하면서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는 말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번 6주차 1차 시 구성 내용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상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에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저항정신, 저항문화라는 건데요. 이 저항정신, 저항문화가 무엇인지는 우리 학습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구성 내용은요, 일단 60년대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60년대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70년대의 세계 정세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번 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60년대에 대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70년대 시대랑 사회 현상을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 분위기를 학습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주에 학습했던 내용 살짝 좀 짚어보면서 리마인드를 살짝 해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전 시간 학습했던 내용의 키워드는 50년대였어요. 자, 1950년대에는요.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재건을 위해서 힘쓰면서 소비가 장려되고 미국 경제 부흥을 기반으로 해서 서구 유럽의 재건을 지원을 했으면서 이런 서구 유럽에 형성되는 문화나 예술의 미국적 스타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파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50년대의 미술은요. 추상 표현주의 같이 철학이 중요한 양식, 그 다음에 이 단지 사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하는 양식도 굉장히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위한 기능적 디자인, 유기적 디자인, 그 다음에 유럽형 디자인이 혼재되는 시기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에 있어서는요, 로큰롤이 전 세계로 인기를 얻으면서 젊은 세대의 대표 문화로 자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대중음악, 팝뮤직의 시대를 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영화에 있어서는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미국 영화의 주인공은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서 유행을 리드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행에 민감했던 젊은 세대가 좀 부상을 하면서 중장년층이 주도했던 어떤 상류 문화가 유행했던 그런 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위 문화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패션은요. 여자한테 바지가 일상복으로 조금 자리를 잡게 됐으면서 기성세대의 하이 패션 문화랑 젊은 세대의 영 패션 문화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유행 패러다임을 창출해 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6주차 1차 시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년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60년대 사회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요. 50년대에 있었던 그 냉전이 극에 치달아서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었던 이 양국의 경제 문화적 대립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전 세대가 세계 전쟁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서로 좀 조심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진짜 전쟁할 것 같아. 고러지는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50년대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60년대에는요. 양쪽 다 이제 조금 더 돈을 좀 더 벌면서 지원하는 국가 세력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국가 주도적인 문화와 어떤 산업이 더 부흥을 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50년대에 스푸트닉의 발사를 성공을 하면서 소련이 먼저 우주 시대를 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도 질 수 없으니 우리는 단지 그냥 그런 탐사선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가지고 우주에 있는 행성을 발로 밟았다라는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양국 모두 사람이 타고 있는 그런 탐사선 발사는 굉장히 주력을 했었는데 인공위성의 성공이 소련이 좀 빨랐다면 이 지구 밖에 있는 행성에 대한 탐사
그리고 인간이 먼저 거기에 딱 땅을 디뎌봤던 이런 개념 미국이 조금 더 빨랐어요. 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을 하면서 인간이 이 우주로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장도 바꿔치기 할 수 있으면 이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 프랑스에서는요 콩코드라는 여객기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 여객기가 정말 음속보다 빠른 속도, 그러니까 이 공기를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속도감에 있어서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비행기나 배나 기차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속도감으로 대서양을 건너면서 인간은 정말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좀 느꼈던 그런 이 환경이 좀 조성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시기에는요. 미국이나 소련의 그런 어떤 양극 체제랑은 좀 별개로 이스라엘이 원래 있었던 가나안에 우리 땅 내놔 라면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선점을 하고 그럼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들은 황당하겠죠.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 중동권의 국가들의 어떤 지원,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중동권 지역에 굉장히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지역적인 전쟁들이 계속 이렇게 국지전적으로 조금 진행이 됐었던 좀 혼란했던 시대였고요. 월남전이라는 촌스러운 단어로 써놨는데 베트남 전쟁이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남쪽 베트남과 북쪽 베트남이 이 국가 전쟁을 치러요. 사실 우리나라랑 상황은 비슷했었는데요. 근데 이 월남전에 있어서는 한국은 어쨌든 양쪽이 다 참여를 했는데 지들끼리 어쨌든 정중하게 갈라먹고 끝나버렸죠. 근데 이 월남전은 그러지 않겠다는 이 일념으로 미국도 소련도 좀 총력전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의 총력전을 통해서 여기에 또한 서구 유럽의 열강들의 어떤 이권도 같이 붙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전쟁에 있어서는요 서구 유럽이 자기네들 재건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는 지들도 조금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참전을 하고 인도차이나 반도나 요런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점, 그다음에 이 선점이 정말 식민지를 갖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속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선점 때문에 각국이 조금 총력전을 기울였던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좀 더 많이 달라졌던 건요. 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예전에는 한국 전쟁에는 미국이나 소련이 우리나라가 도와주든지 말든지라는 게 국민들 생각이었다면, 이 60년대부터는 자라나는 인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요 여지껏 있었던 모든 건 공산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쓸모없는 것, 공자고 맹자고 다 때려 부수자는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는요 이념과 이권 분쟁에 휘말리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요 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터지면서 진짜 극적인 격동 시대를 보내게 돼요. 각 분야의 이 반대중 운동, 그러니까 저항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이런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있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JF 케네디 대통령이나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X가 살해당하는 그런 격변의 시기를 맞아요. 사회가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이념과 이런 거에 대한 대립도 나만 옳다고, 내 세상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은 적이고 그 사람을 내가 저격해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런 사상도 굉장히 팽배했었고요. 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었던 건 조금 더 사건의 파장이 좀 컸었어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 초반에 당선이 됐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나이가 43살 이렇게밖에 안 먹어서 굉장히 젊은 대통령, 뭐 전무후무한 제일 젊었던 대통령으로 인식이 돼요. 자,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케네디한테 젊음과 역동성,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걸 느꼈는데, 이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런 게 이 젊음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리고 세상에 누가 감히 미국 대통령을 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대통령이 대로변에서 암살당했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자,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X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이 인권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인종적으로 차별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어떤 소행이기도 했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기도 하고 혹은 반대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대립과 서로 저항하던 그런 시대를 보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사진 좀 보실 텐데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뭐 요즘은 음모론 때문에 이게 가짜다 어쨌다 말이 많은데, 글쎄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미국인의 첫 달 착륙에 대한 그런 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이 역대 대대로 이 달에 가가지고 발자국 찍었던 미국 우주 항공사들
비행사들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선 사진을 한 방 찍었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우주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 게임이나 어린이 장난감에까지 이렇게 우주 스페이스 시대가 마치 적용이 된 것 같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크게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음속보다 더 빠르다는 콩코드기의 사진인데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미국적 유선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적 유선형 앞코가 굉장히 동그랗고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를 줬었죠. 근데 이 콩코드 여객기에서는요, 빠른 속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코를 새 부리처럼 뾰족하게 만들면서 내가 이 속도 따위 뚫어주겠어, 이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이 43살에 당선되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인데요. 뭐 조금 여담이긴 한데요. 이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젊었던 만큼 그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역시 굉장히 젊은 영부인이었겠죠. 그래서 이 제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온갖 복장이나 뭐 옷들이 또 그 언니가 참 그렇게 또 센스 있게 옷을 잘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옷들이 전 미국적으로 영부인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흠모의 대상인, 그래서 패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사진인데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온건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흑인의 권리를 쟁취하자는 사람이어서 워싱턴에서 평화의 걸음 시위를 주도를 하면서 그 직전에 연설을 했던 내용인데, 나는 꿈이 있다. 나와 내 아이가 미국에서 색깔이나 이런 인종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걸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대한 꿈이 있다는 연설로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 말콤 X라는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의 사진인데요. 이분은 마틴 루터킹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과격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인정해주는 백인 사회 따위는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끼리 미국의 한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국가를 따로 건설해서 독립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원래 성은 따로 있었는데 본인은 흑인들은 다들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원래 우리 조상의 성이 뭔지도 모른다. 미국인들이 붙여준 그런 이름 따위 갖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성을 X라고 지정을 하고서는 과격한 흑인 시위 운동을 주도를 했었는데, 역시 총살이 된다. 암살이 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60년대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전쟁 전과 전후로 나고 자랐던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고요. 통제와 규율, 뭐 사회 질서에 이런 계급 사회에 익숙했던 전 세대랑 달리 이때의 젊은 세대들은 통제할 수 없는 시대적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적 소비주의가 굉장히 정점에 달했고요. 이 당시에 소비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50년대, 40년대 정말 엄청나게 태어나서 크게 붐을 형성했던 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이 세대들이 20, 30대를 구성을 하면서 새로운 유행과 소비의 문화를 양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광고라는 것은요, 소비를 아주 극적으로 부추기고 TV 광고는 역동성, 화려함, 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소비를 해야 된다고 막 분위기를 주장을 하면서 산업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제품을 양산하고 대량 소비주의, 매스 컨슈머리즘이라는 걸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전 세대가 전쟁과 이념, 국가에 대한 신념으로 선동이 가능했다면 이 베이비붐 세대 젊은 계층은요, 이념과 별개로 그런 어떤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회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각국에 등장했어요. 미국에서는 아프리카 미국인의 인권운동, 그다음에 여성해방운동, 히피운동, 동성애운동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68혁명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가 설정한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2차 시에 문화에 대한 형성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좀 볼게요. 이 대량 소비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광고 일러스트화예요. 그래서 뭐 어린이 풀장도 있고 요트도 있고 그다음에 바베큐 그릴도 있고, 이런 단란한 가족의 한때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광고하는 그런 광고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이 60년대 형성되었던 소비주의에 대해서 약간 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풍자에 대한 어떤 그 화가의 작품인데요. 뭐 청소를 하는 여자, 그다음 비싼 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비 문화, 우리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작품입니다. 자, 다음 보시는 건요, 프랑스의 이 68혁명으로 형성되었던 어떤 포스터들인데요. 68혁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6월 8일에 발발을 해서 68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68혁명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 이 세대의 정신은 또 히피 문화랑 닿아 있기도 하고요. 라디오랑 텔레비전이 젊은 세대를 바보로 만들어요 라는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문구이고요. 젊은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력한 사회입니다 라는 데모하자는 선동 포스터이기도 하고, 그다음 족쇄를 풀어버리자,
뭐 그다음에는 이 기성세대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가 기성세대예요. 젊은 사람이 입을 틀어막고 있죠. 젊은이여 입 닥치세요라는 그런 포스터여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선동 포스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70년대에는요, 6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경제 발전이 이 너무 계속 이렇게 경제가 발전을 하는 이게 너무 심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70년대부터는 조금 정체기에 좀 접어들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는 지속됐었는데요. 7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서구 유럽들이 이 전쟁의 상처를 좀 벗고 이제 다시 선진국 반열로 들어서면서 원체 그 제국주의 시대 때 강탈했던 문화나 돈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벌떡 일어서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다시 경제적 여유를 되찾으면서 프랑스도 영국도 그다음에 독일도 다들 좀 잘 사는 나라로 다시 접어들게 됐어요. 자, 이 문제의 베트남 전쟁은 종전을 맞이하게 됐고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에 75년 이 남베트남이 먹혀버리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참패로 끝나고 그저 공산주의 국가로 끝나버렸던 일이 미국이 막강하고 미국이 최고야라는 그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지네 나라 전쟁도 아닌데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전쟁 비용에 대한 지출, 그다음에 전쟁에 갔다 온 퇴역 군인들의 사회적 귀환 같은 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이 더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이 60년대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아랍권 국가들의 분쟁과 전쟁, 정치적 혼란이 굉장히 극심해지면서요. 73년과 78년에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너무 전쟁하면서 기름값이 막 너무 올라버려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오일 쇼크라는 그런 경제적으로 대공황에 맞먹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와 이 정세가 아주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 기술과 산업의 개발, 소비의 확산은 여전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승 곡선을 그리던 상황이 경제가 기울어지면서 각 나라들이 조금씩 경제적 위기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대책이 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오일 쇼크는요. 전 세계가 에너지랑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계기였고요. 왜냐하면 석유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문화나 산업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 너무 석유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과 함께 절약하자, 아껴야 잘 산다라는 실리주의의 시대를 맞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캐나다에서는요. 76년도에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했던 국가들한테 뭐 참여하든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국제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여전히 인종차별과 정치색이 중심이 되는 경직된 사회였음을 좀 실감을 하면서도 각국에 있었던 각종 운동들이나 어떤 그런 인권 운동들이 사그라들지 못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는데요. 이건 또 소련판 베트남 전쟁이 돼가지고 미국이 좀 도와주려다가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원체 소련하고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전으로 피폐해지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소련은요, 의외로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권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안정적 경제 사정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런 소련의 안정화, 뭐 경제적인 어떤 현황 이런 걸 보고 이제 미국이 좀 불안해졌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난해하게 갑자기 대땅뜨라는 이런 대땅뜨라는 건 이렇게 회합 만남이라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이 대땅뜨라는 그런 어떤 사건을 기획을 하면서 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 중국은 사실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국가였죠.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세력들은 대만으로 쫓겨가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형성을 하고 중국 너희와 같은 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면서 대만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국이랑 미국이 수교를 재개를 하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왜냐하면 중국이 여전히 너희가 대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거면 우리는 유엔 같은 데 가입도 안 하고 너네하고 이렇게 뭐 다시 물꼬를 트지도 않을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미국이 약간 눈치 보고 쫄아가지고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중국이 또 일본이랑 국교도 회복하고 이러면서 중국이 약간 어
회복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요. 이 천안문 사태는 사실 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 등을 통해서 8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너희는 공산주의구나, 뭐 이런 취급을 받기도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영국에서는 영국병이라는 게 만연을 했는데요. 이 영국병이 뭐냐면요, 실업률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노동운동이 너무 빡세게 일어나가지고 이 노동 세력들하고 이 자본 세력들하고 맨날 협상하느라고 산업이 굴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 계속 돈도 없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찍고, 뭐 이게 바로 영국병이라는 그런 거였는데요. 이러면서 사회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어떤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는 마가렛 대처라는 여성이 처음으로, 여자로선 처음으로 수상으로 취임을 하면서 여권 신장의 발판이 마련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강력한 이 정책을 실시를 함으로써 영국이 조금 부활하는 계기를 맞기도 합니다. 어쨌든 젊은이 대상의 문화는 점점 대상이 어려졌고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위한 제품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약간 게임은 80년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처음 개발이 되어서 패밀리 어떤 게임이라는 걸 개념을 만든 게 70년대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제 그래도 제법 먹고 살만하다 싶은 집들은 TV들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근데 그 TV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페미콤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최초의 가정용 게임기도 등장을 하고 1세대 게임기가 등장해서 게임 산업의 태동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이요. 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으로, 전쟁은 여전히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쪽에서는 미국이 도와주고 북베트남은 소련이 도와주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히피들이나 어떤 그런 저항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젊은 세대들은 남의 나라한테 우리가 왜 전쟁을 하느라고 우리가 희생하고 징집 대상이 돼야 되느냐며 어마어마하게 데모를 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택시 회사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고 택시가 폐차가 되고, 왜냐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걸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택시 영업을 포기하겠다면서 택시 번호판을 막 떼버리는 이런 슬픈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만나가지고 이 대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두 각국의 공산주의의 거대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과 자본주의 대표인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혹시 냉전 체제가 종식되나? 라는 이런 분위기가 살짝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 먼저 소련의 체제가 막강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이 마가렛 대처라는 그 영국 여자 수상의 사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강력하고 센 정책 내놓으면서 이 그런 그 강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노조를 해체시키고 사회를 돌아가게끔 만들었지만, 그만큼 민주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퇴보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후대의 평가가 있기도 한데요. 글쎄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은 조금 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 이 페미콤이라는 이 기계가 만든 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 테니스 게임이라는 건데요. 이 6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은 흰색으로 짝대기 하나 보이죠? 이게 테니스 라켓이고 하얀색 네모반 듯한 점이 있는데 저게 테니스 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이스틱 같은 걸로, 근데 이 조이스틱이 짠, 요 사진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그 페미콤 게임기의 사진인데요. 이 텔레비전하고 연결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우측에 보면은 있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자, 요 부위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뭔가 이런 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레버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쥐고서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올려가면서 저 테니스 채라 그러는 저 하얀 막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얀 점을 맞받아치는 이런 초기 형태의 게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도 익숙한 그런 제품들인데, 익숙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에 있었어. 그래서 조금 친구의 친구네 집 가면은 언니 오빠들이 좀 큰 집에 가면 볼 수 있었던 게임기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참 낯선 그런 아이템들이겠죠. 자, 이제 우리 6주차 1차 수업 나가는 말로 학습 내용 마무리할게요. 일단 1960년대랑 1970년대 국제사회 정세랑 이걸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사회 현상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구성 내용은요, 1960년대 국제정치, 즉 양극 화는 여전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작은 국제적인 전쟁이 없지는 않았다. 또 이런 국제적인 전쟁 때문에 저항 운동과 저항 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상과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제 지식인층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겠죠. 그래서 이 교육받은 세대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회 운동이 있었고 시대가 격변하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에는요. 경제 상황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좀 출렁거렸었고 국제 정세가 가파르게 이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성장세가 조금 정체가 되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차시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60년대 사회 현상, 즉 히피, 여성 해방 운동, 인권 운동 같은 사회 운동이 등장을 했고 대량 소비주의에 대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60년대에 대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으로는 70년대 국제 상황이랑 경제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70년대 문화가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시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1960년대와 70년대의 문화와 어떤 그런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